자, 그 완두콩의 장점이 있어요. 뭐냐? 세대가 짧고, 그 다음에 자손은 많고, 그 다음에 대립형질은 뚜렷하고, 또 하나 대립형질, 형질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 관찰해야 되는 것도 많지도 않기 때문에 통계하기도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그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그거에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유전 연구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첫 번째, 한 세대가 길어요. 평균적으로 이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나이로 실험 대상인 사람을 키운다고 가정하면 20년에서 30년을 기다려줘야 돼. 그죠? 또 하나, 이때 자손을 몇 명 낳느냐? 그렇게 기다려줘도 자손 한 명 낳아요. 한 명. 요즘엔 또 안 낳는 부부들도 많죠. 또 하나, 이 친구들 기본적으로 인위교배 불가능해요. 내가 철수랑 영이랑 관찰하고 싶어가지고 부부를 짝지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둘이 눈이 맞아야 하는 거지 뭐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한 개체에 나타나는 형질의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형질의 수는 많은데 관찰해야 되는 자손은 적으면 통계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죠? 또 하나, 형질의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 주변의 환경 요건들도 많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환경에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말인즉슨 연구하기가 어렵던 얘기죠. 그럼 이제 하지 말까? 안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제 사람의 유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가계도 조사죠. 사실 가계도 조사라고 하는 거는 가계, 즉 가족 구성원의 계보, 즉 부모님과 자손 간의 관계를 선으로 나타내고, 도는 그림이란 뜻이에요. 도형으로 표현해서 나타내는 것을 가계도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고 직접적으로 유전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으므로 많은 때에 활용이 되죠. 그래서 가계도 같은 경우는 도형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남자는 네모, 그리고 여자는 동그라미로 나타내게 되고요. 이들 간의 계보라고 하는 그 가족 관계는 이제 부모님은 이렇게 옆으로 9호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들의 자손은 이렇게 밑에로 나타내게 되면서 세대를 층별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들, 그리고 딸, 이런 식으로 세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자손은 아들과 딸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느냐? 물론 당연히 성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지만 그 외로도 나타나는 케이스가 크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일란성은 하나의 수정란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얘가 일란성 쌍둥이고, 그다음 이란성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두 개의 수정란이 각각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란성. 이란성 쌍둥이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쌍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연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쌍둥이 연구예요. 자, 쌍둥이 연구는 일란성과 이란성이 있기 때문에 일란성과 이란성을 활용을 합니다. 자, 먼저 일란성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일란성이라고 하냐면 하나의 수정란이 세포 분열 한 번 더해서 두 개체가 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두 개체, 두 그 형제는 아예 성별도 똑같고 가지고 있는 유전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율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은 거의 99.9%. 매우 높아요. 근데 이란성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수정란이 동시에 태어났을 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나이 터울 있는 형제 자매가 동시에 태어난 케이스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란성 같은 경우는 일치율이 높을 수도 있지만 낮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어떤 형질에 대해서 일란성에서는 높은 일치율을 나타내지만 이란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일치율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그 형질은 유전자의 영향력이 큰 거예요. 유전자의 영향이 큰 형질이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율과 이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이 비슷하다, 큰 차이가 거의 없다 라고 한다면 그 형질은 유전자의 영향은 적고 오히려 누구의 영향이 커요? 환경의 영향이 큰 거겠죠. 환경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형질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쌍둥이 연구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의 경우는 집단조사라고 해요. 집단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집단, 즉 특정 형질에 대해서 같은 인종 혹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집단 삼아서 통계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특정 형질에 대해서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같은 인종의 사람들 등을 모집자들로 삼아 단으로 통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통계 처리된 집단조사 결과를 여러분들 통합과학 할 때 한번 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남모형적 혈구 빈혈증의 유전자 빈도. 그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말라리아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대부분 0%에 가깝죠. 근데 말라리아 지역에서는 그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약 15%까지도 나타난다. 뭐 등등등 이렇게 봤었죠.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염색체 혹은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거야. 유전자 연구 혹은 유전자 분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염색체는 유전자를 담고 있는 물질이고, 그다음 유전자 같은 경우는 그 형질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염색체하고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염색체와 유전자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기에는 조금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궤도 조사를 신명나게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사람의 유전은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 사람의 유전을 구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유전 구분. 페이지는 한 장 넘어가서 74페이지입니다. 자, 사람의 유전을 구분하기에는 두 가지 기준이 필요해요. 어떤 기준이냐? 첫 번째, 대립 유전자의 쌍이 몇 개냐? 라고 하는 대립 유전자 쌍의 수.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대립 유전자의 위치가 어떤 염색체에 있느냐? 라고 하는 두 번째, 유전자 위치라고 하는 두 가지로 이제 볼 겁니다. 그랬을 때 먼저 첫 번째는 대립 유전자의 쌍의 수. 자, 의 쌍의 수가 몇 쌍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만약에 한 쌍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일 임자 유전이라고 해요.
단일 인자 유전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몇 쌍?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하는 케이스야. 그러면 한 쌍이라 했으니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최대 몇 개야? 한 쌍, 두 개야. 내 몸에 내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최대 몇 개라고? 두 개라고. 그 중에 그 한 쌍이라고 하는 두 개를 가질 때 그 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전자의 종류가 딱 두 개면 단일 대립 유전이다 라고 해요. 줄여서 단대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유전자의 종류가 몇 종류? 단 두 종류, 두 가지 인 케이스. 앞서서 봤었던 거랑 똑같아요. 뭐예요? 뭐 눈꺼풀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쌍꺼풀 아니면 외꺼풀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마선 같은 경우 M자를 만드는 M자선 유전자, 그 다음에 일자를 만드는 일자선 유전자. 그다음 보조개도 마찬가지야. 보조개를 만드는 유전자, 보조개를 안 만드는 유전자. 이게 두 가지였던 거야. 그런데 우리 몸은 신비롭게도 그렇게 딱 단일 대립 유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의 유전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복대립이라고 하죠. 복대립 유전은 늘리면 복수, 대립, 유전 이런 뜻이에요. 이때는 유전자의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보다 많으면 돼. 그러니까 세 가지 이상입니다. 이상. 우리 아까 복대립 유전 했었죠? 간단하게 설명했었죠. 그래서 이 친구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ABO식 혈액형이에요. ABO식 혈액형. 그래서 ABO식 혈액형. 그러면 A라고 하는 응집원 A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이제 IA라고 쓰고, 이거 그냥 보통 A라고 쓰죠. 그 다음에 B를 결정하는 응집원 B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IB라고 쓰지만 일반적으로 B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유전자를 소문자 I로 나타내긴 하지만 일단 O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나타내죠. 유전자 종류가 몇 종류? 세 종류예요. 세 종류.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한 유전자형이 나오고 훨씬 더 다양한 표현력이 나오는